네, 안녕하십니까. 깡새 인사이드 경제운용입니다. 오늘 시장이 이제 전에 또 미증시가 급락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출발해서 이제 급락이 좀 더 크게 나오면서 장중에는 코스닥이 3%가 넘는 하락이 나타났었고요. 거래소가 이제 2% 정도대 하락까지 보이다가 지금은 이제 코스닥이 한 1.5% 정도, 그 코스닥 거래소가 1.1% 정도니까 전체 오늘 하락폭 대비해서 한 절반 정도 이 부분은 올라오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외국인이나 기관에서 현물 쪽에서 매도를 한 부분은 제한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거래 대금 자체도 제한이고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를 한 부분도 제한이 된다는 것은 똑같은데 이제 시장 리스크죠. 이제 아무래도 해외 증시가 특히 미증시가 급락을 한다는 부분, 이 부분에 따른 심리적인 부분도 상당히 좀 크고 아무래도 그 영향을 시장 전체적으로 받는다는데 지금 이제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 부분이 이제 선물 쪽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좀 매도가 축소된다 이렇게 되는데 아직까지 외인들 선물 쪽에서 매도 굉장히 많습니다. 다음 주가 아니라 이제 내일 모레죠. 내일 모레가 이제 옵션 만기일인데 이제 옵션 만기를 앞두고 외국인들이 현재 추가적인 하락 쪽으로는 사실 포지션을 취하지는 않는다고 하는데 관건은 시장에서 반등을 할 수 있는 트리거가 나와줄 수 있느냐 이 부분이 되는 거고 지금 이제 오늘 시장이 개파락 출발하면서 2600이라는 직전 저점 자리대를 깨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오늘 이제 반등폭이 과연 어디까지 나올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지금 소폭 약세로 전환이 된 그런 케이스가 되는데 환율도 이제 장중에는 고가 넘겼다가 조금 내려왔다 정도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미선물이 이제 아까 이제 아침에 마이너스 0.5%대까지 하락을 하다가 지금 현재는 플러스 0.4에서 0.8%대까지 급반등이 나타났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급반등이 이제 미 선물에서 나왔다는 부분이 국내 증시도 반등이 나오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줬다는데 종목별 업종별로 보게 되면 실적이 좋은 종목군들은 여전히 강하다라는 부분은 거의 변동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한섬이 실적 발표를 하면서 이제 강세를 보여줬던 부분이 의료업종 이쪽으로도 어느 정도 강세를 보여준다 되고요. CJ 제일제당이 역시 실적이 잘 나왔죠. 그래서 그 부분도 역시 강세 띄고 그다음 이제 일본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입구 허용한다 이런 부분이 LCC 관련된 항공주들 그리고 이제 코스닥에서는 패키징 관련 업체들이 역시 실적이 좋았었죠. 그래서 이쪽 역시 강세가 나타난다 되고 그 외쪽으로는 전반적으로 시장의 영향을 아직까지 받는다 드는데 그 안에서도 이제 시총이 좀 높은 IT 쪽에서가 반등이 좀 더 빠른 편 이렇게 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시장 자체에 대한 리스크를 언제 좀 완화시키느냐 이게 현재 가장 중요하다 정도 이렇게 보셨는데 자 한번 보도록 하죠. 우선은 이제 수급적인 부분을 보게 되면 외국인들이 현재 거래소에서 한 1,000원 정도 매도를 하고요. 코스닥이 오히려 600원 정도 매수가 들어온다 됩니다. 그 다음에 기관에서도 역시 매도를 하는데 기관에서는 금융투자에서 프로그램이 좀 들어온다 되겠죠. 반대로 이제 투신이라든지 사모펀드 이런 쪽에서 매도가 나온다 이렇게 되는데 어제 오늘 이틀 동안에 보게 되면 실제로 이제 거래소에서 외국인들의 매도나 기관의 매도는 앞전에보다는 오히려 매도가 좀 완화됐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매도 규모 자체는 크게 나돌지 않는다 얘기입니다. 다만 이 부분이 업종별 종목별로 많이 차이가 난다는 부분 이거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선물 같은 경우가 오늘도 이제 초반에는 외인들이 선물에서 매도를 상당히 많이 했었죠. 그래서 외국인들이 이제 선물 쪽에서 매도한 부분이 계속해서 키워지는 그런 케이스가 되기도 하는데 선물 쪽에서 매도했던 부분이 지금 현재는 외국인들이 오늘 아침부터 팔았던 부분에 대비해서 이제 가격 자체가 좀 반등을 했기 때문에 현재는 외인들의 선물 쪽에서 매도가 축소가 된다 됩니다. 그래서 아까 한 10시 한 4, 50분 경에 9,800개까지 매도가 나왔었는데 지금 현재는 그 부분이 한 2,000개 가까이 축소가 되어 간다듭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미선물이라든지 현재 중국 증시라든지 이쪽에서의 반등이 세다는 부분과 더불어서 현물 쪽에서도 이제 반등 저감에서 들어오는 형태가 되는데 이게 얼만큼 축소가 되느냐 여기에 따라서 국내 증시가 좀 더 반등할 수 있다는데 자 종합주가 지수를 한번 보도록 하죠. 사실 이제 종합주가 지수가 이제 앞전에 시장에서 가장 크게 물었던 건 1월 달이었죠. 1월 달에 거의 한 달 내도 빠졌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었나. 지금 종합주가 지수는 이제 2,550짜리대를 찍고 나서 현재는 2,580에서 왔다 갔다 한다 이렇게 되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제 1월달 저점 대비해서 현재는 이제 1.3% 정도 하락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시장에서 2,600이라는 자리대가 계속해서 저점을 만들어줬기 때문에 이 저점 자리대를 깨지느냐 여부에 따라서 투매가 아침에 나타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1월 달에 저점 대비해서 하락이 현재 그게 크다라고 볼 수 없는데 이 심리적인 부분이 굉장히 크다라는 부분은 동일하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관건은 뭐냐면 시장에서 박스권 하단 자리에 깼다라는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얼마큼 빨리 이 부분을 회복시켜 줄 수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케이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종합주가 지수가 1.1% 정도 하락으로 축소가 되어 있는 케이스고 코스닥도 마찬가지인데 코스닥도 이제 저점 자리를 깼었죠. 그러니까 앞전에 똑같은 하단 자리를 이제 장중에 깼다가 지금 이쪽에서는 먼저 반등을 하면서 1.5% 정도 하락으로 축소가 되어 있는데 하단 자리 깼다가 복원한다.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코스닥도 거래소도 마찬가지고 최근 들어서 중소형이 상당히 강했다. 이 부분 동일한다. 코스닥 100지수 같은 경우 보게 되면은 코스닥 100지수가 아까 이제 하락이 좀 커졌을 때 3%대 하락을 보였을 때 고가 대비해서 30% 가까이 빠졌었죠. 그러니까 이제 코스닥 지수상에서의 차이는 이제 중소형에서 얼마큼 받쳐줬었냐 이 정도의 차이였던 건데 실제적으로는 이제 고가 대비해서 거의 30% 가까이 빠졌다가 됐었으니까 그만큼 미국에서 성장주 중심의 하락이 셌던 부분을 거의 그대로 반영을 했다가 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저가 매수가 들어올 수 있는 계기가 분명히 만들어졌다. 여기까지는 생각을 해야 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시장에서 지금 이제 기준의 매매 쪽으로 가게 되면 어제 이제 종가 기준으로 요 근래 들어서 시장 변동성이 세니까 마지노선을 잡아놨다 이렇게 된다. 우선 현대제철이 어저께 종가 기준으로 42,200원 이 라인대를 깨져서 마감이 되었다 됐죠. 그래서 이차 처리가 나갔다 되는 거고 현대백화점이 현재는 1%대 강세를 보여주는데 어저께 마찬가지로 종가 기준으로 그 라인대 이하에서 끝났기 때문에 역시 컷 처리가 나갔다 되고 현대 미포조선도 이제 79,000원이 이제 컷자리였는데 어제 종가가 78,900원이었죠. 그리고 이제 금호석유도 현재는 소폭 강세를 보여준다 되면서 147,000원이나 주요 가격대 다시금 회복을 했다가 되는데 어제 종가 기준으로 역시 이탈을 했다가 됩니다. 그래서 그 외적으로는 현재 뭐 기아 같은 경우 1% 정도 강세를 보여준다 되고 두산 밥켓 같은 경우가 지금 현재 2% 정도 하락을 한다가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HMN 같은 경우도 오늘 현재 2% 정도 하락한다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LS는 현재 뭐 약밥 정도 돼 있고 그 다음에 현대위아도 마찬가지로 현재 2% 정도 하락을 한다 됩니다. 그래서 현대위아는 종가 체크 다시금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이 중에서 종목들 좀 체크해 보도록 하죠.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지수에 따른 영향이란 부분이 이제 상당히 좀 크게 작용한 그런 케이스가 되기도 하는데 현대제철은 현재 관점에서 이제 이적 처리가 나가긴 했지만 실제로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보게 되면 지금 현재 지수 대비해서 여전히 강하다라는 부분은 변동이 없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박스의 그림에서 박스의 중간마디 살짝 내려왔다는데 거래량 자체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이 라인대 살려준다면은 다시금 상단 자리나 언제든지 돌파가 가능하다 이 관점으로 그대로 좋게 보셔도 되는 케이스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현대 미포조선 보도록 하죠. 현대 미포조선 같은 경우는 이 가격대 79,000원짜리대 전후가 이 가격이 앞전부터 계속해서 중요하게 움직였던 그런 과정이었고 추세를 돌파하고 지지를 받는 자리입니다. 근데 이 자리대 지금 현재는 깼다가 돼버리죠. 그럼 이 자리대를 다시금 살려준다 되면은 전체적인 그림에서는 돌파 지지를 받는 그림이 동일하다 됩니다. 그래서 이 가격대를 살려주는 관점, 그거를 중요하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금호석유를 보게 되면 금호석유가 반등이 잘 나온다 됩니다. 그래서 금호석유 같은 경우는 실적도 앞에 좋았었는데 문제는 이제 시장의 영향이 좀 컸다는 거죠. 그래서 금호석유는 147,000원짜리대가 주요 가격인데 어저께는 이탈을 했다가 오늘 바로 살려주는 과정을 보여준다는 거. 그래서 앞전에 박스권 상단 자리대를 돌파 시도를 하다가 내려왔는데 이 내려올 때의 하락 거래는 역시 없었다 되죠. 그래서 이 부분도 현재 147,000원 중심으로 좋게 보셔도 되는 그런 케이스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현대백화점인데 현대백화점도 이제 실적 발표가 이제 오늘입니다. 어제가 아니라. 현대백화점도 요 하단 자리대, 박스권 하단 자리대를 깨면서 결국은 마감이 되었는데 지금 다시금 살려놓는다 되죠. 그럼 이 형태도 마찬가지로 시장에서 전체적으로는 위쪽에 대해서 기대치를 가져도 되는 케이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는 시장에서 이렇게도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케이스인데 결국은 윗자리로 기대치를 그대로 가져가셔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시장 변동성에 따라서 많이 내려왔다가 된 부분에서 기준가를 이탈했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시장에서의 흐름을 봤을 때는 뭐 크게 나쁘다라고 볼 건 없을 것 같고 시장 전체적으로 볼 때는 여전히 국내 증시를 비롯해서 해외 증시 다 마찬가지지만 지금 뭐 새로운 악재다라고 하는 건 사실 없죠. 새로운 악재가 없는 상태에서
지금 계속해서 문제되는 것이 이제 수급적인 부분과 그리고 미증시의 하락이다 이 부분이다. 3대 악재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현재 중국, 상하이 봉쇄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 그 다음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문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문제 같은 경우는 확전도 없고 그리고 휴전도 없습니다. 그러면 현재 앞전에 있었던 반영됐던 부분 그대로 지속된다 정도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인플레이션, 미국에서의 금리 인상 이 부분이다. 이 부분은 이제 CPI가 발표된다. 이게 관건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 시장에서도 이제 CPI가 지금 우리가 CPI를 추정할 수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 중고차 지수라든지 여러 가지 있는데 그것들을 봤을 때는 3월 대비해서 확연하게 꺾였다는 부분은 거의 다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실제로 결과치 숫자가 얼마큼 잘 나오느냐 여기에 따라서 완화될 수 있는 부분이다. 이게 수요일날 이제 미증시 새벽에 발표가 된다 되기 때문에 이걸 국내 증시 목요일날 반영이 될 겁니다. 그래서 국내 증시가 목요일날 굉장히 좀 중요하다가 될 것 같은데 이제 2600이라는 될 때 보통 중요한 라인대 이탈하게 되면 3거래 이내에 그 라인대를 회복시켜 줘야지 좋은 그림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볼 때 우리나라 옵션 만기가 붙어 있는 목요일 이따가 좀 중요하다 정도 이렇게 보시면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죠. 감사합니다.